한국전통 치매본가 최한의원, 중풍, 갑상선, 당뇨, 요통, 변비통, 심장병, 안면마비, 부인병, 소화병 등 다른 진료기관에서 효과를 못 보신 분, 난치병, 불치병으로 치료를 포기하신 분, 병명을 모르고 몸이 늘 아프신 분, 50년 이상 한의학에 몸담아온 최선길 한의학 박사가 성심성의를 다해 진료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TV 생활백과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한 3일 남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우리 TV 생활백과에 또 모신 이분은요, 급이 다르다. 네. 영어로 클래스가 있다. 격조가 있다. 누구시냐면요, 한방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한의사 분들께서 강력히 추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정말 격조가 높으신 분이십니다. 네. 최선길 한의원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사님에 대한 정평은 전에도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더 나눌수록 좀 레벨이 다르다. 좀 급수가 다르다. 우리 남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좀 짬밥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원장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찬이십니다. 네. 하여튼 이전 시간에도 원장님을 통해서 다뤘던 얘기가 원장님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질병의 어떤 분류나 내용들이 일반 한방에서 쉽게 다루지 못하는 좀 어렵고 잘 풀 수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 이쪽을 많이 내방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난치병이라든지 불치병들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내방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편하고 수월하고 간단한 것들은 또 다른 한의사들도 또 버리 먹어야죠. 그 좀 힘들고 이제 애도 좀 써야 되고 네. 그런 사람은 이제 좀 나이 좀 들고 네. 이제 고생 좀 한 사람들이 또 부담해야 될 영역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솔직하시고 정말 편한 분이십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이요. 이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이사하셨잖아요. 예, 한 네. 일주일 조금 더 됐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 장소가 우리 최선길 원장님께서 지금 직접 일을 하고 계시는 집무실이세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가 아니고 최선길 한의원 우리 원장님이 현재 쓰고 계시는 집무실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좀 미리 한번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네. 좀 원장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이사하기 전이 피코하고 어디였었죠? 거기가 놀톤과 놀톤이었었죠. 근사우 사이입니다. 그죠, 그 사이였는데 지금 이제 새로 이전한 이곳은 피코 선상이 아닌 예, 사가입니다. 사가죠. 예. 피코 선상에 놀톤 가기 전 바로 예. 사가하고 요쪽이 베니스. 네, 베니스 쪽에. 네, 베니스 선상의 끝 코너에 있는 하우스 집을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와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넓고 깨끗하고 아주 환경이 너무 아주 좀 흡족한 상태로 잘 마련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전한 지 한 일주일 됐으니까요. 여기 밑에 자막에 보면은 이전 주소와 그리고 연락처가 새로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시면은 우리 최한의원 우리 최선길 원장님을 만나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원장님 오늘은 주변에 또 이런 분들이 문의를 많이 했어요. 많은 질병이 있겠지만 갑상선에 관한
그 질병 때문에 조금 좀 고통을 갖고 계시고 좀 어려운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갑상선 치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갑상선의 증상과 이 치료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우선 이 갑상선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기능 항진증, 네. 그다음에 이제 저하증.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예. 네. 그렇게 나누는데 보통 이제 갑상선이라는 이 자체가 보면은 그 내분비 계통 병증으로서 흔히들 그 면역 결핍에서 오는 그런 병으로 봐야 됩니다. 이 갑상선 질병도 면역 결핍증의 한 네, 과목으로 그렇습니다. 봅니까?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방 쪽 용어로서는 이제 뭐 기능 저하다, 면역 기능이다 이런 소리는 뭐 별로 하지 않았죠. 양방식 용어가 돼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믹스가 됩니다만은 네네. 그 일단 이 병은 과거에는 그렇게 그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공해하고도 뭐 연관이 있지 않느냐. 홍해요? 공해. 공해. 예.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음식물 말하자면 이제 음식의 서구화. 네. 뭐 이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뭐 이상한 얘기겠지만은 한국 사람이 한식을 먹어야 될 텐데 이 서양식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질병이 다 오고 네. 그 다음에 체형도 변하고 네. 아무튼 뭐 좋다는 현상으로는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서구화적인 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물론 좋은 문화 혜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은 좋은 문화 혜택 그 반면에 어떤 그 좀 질병이나 어떤 이런 좀 좋지 않은 생활 습관, 식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론 쪽에서 나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대체로 우리 민족은 그 수천 년 동안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역사로서는 뭐 한 10,000년 잡습니다. 네. 1만 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조금 저질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풀 뜯어 먹고 산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을 위주로 해서 식생활을 영위했다. 네. 이제 이런 그 동물과인데 네. 여기서 느닷없이 이제 신체 구조가 채식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발전해 오다가 육식이 들어가고 네. 그 외에 이제 또 이 화학적인 뭐 이런 음식들이 들어가니까 네, 인공적인 그렇죠. 것들. 몸이 이제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음.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가 이 갑상선도 거기 포함되지 않느냐. 아, 네. 과거에는 이 갑상선이 지금 한국에서 치료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그렇습니다. 치료하실 때. 예. 이런데 지금은 이 젊은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네. 주변에도 젊은 분들이 갑상선 때문에 고통 갖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갑상선은 거의 이제 유전적으로 많이 옵니다. 유전이라는 거는 집안 내력? 그렇죠. 이제 DNA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겠죠. 네. 이런데 유전적으로 오는 거 외에도 그 당대의 본인의 그 식생활 이런 그 식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상당 그 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일단 이 증상은 갑상선이 왔다는 것은 처음 모릅니다. 한참 건너뛰고 난 뒤에 그리고 적어도 5년 한 10년 지나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스물스물 오는 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고 나면은 제일 먼저 그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왠지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변화된 현상, 현 세상이 엄청 이렇게 복잡한데 그 몸이 따라가지지를 못하거든요. 네. 이러니까 제일 처음 오는 것이 늘 피곤합니다. 피로가 자꾸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그렇죠. 피로감 같은 뭐 거. 피로 종합군 해서는 그런 정도의 부류에 속합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갑상선 증상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죠. 지나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 자체가 이제 문란이 되면은 물질 대사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빨랐다가 늘었다가 이제 이런 조절들이 그게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균형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면역 체계도 무너지죠. 아하. 그러니까 자연적 이런 병들이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항진증에서는 보면은 이제 목 그 옆에 여기 보면 혹이 슬슬 생겨 나옵니다. 아. 그래서 침물을 삼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아이고, 되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아이고. 그렇게 되고 크면은 주먹만큼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외과적인 방법으로 수술해가 따내거든요. 네. 따내면 갑상선 치료를 한 줄 알아요, 그게. 아. 그게 사실은 갑상선 치료가 아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은 갑상선으로 인한 하나의 그 퇴적물입니다. 퇴적물을 제거한 것뿐이지 그렇죠. 원인 치료는 되지 않았다. 원인 치료가 아니죠. 그럼요. 근데 그게 또 계속 있으면 또 그게 또 퇴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그 아주 최악의 증상은 어떤 통증도 있습니까? 통증은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통증은 예. 별로 뭐- 보통 보면 이제 갑상선 샘이 있는 이제 턱 밑으로 목 옆으로 이런 이제 이쪽으로 총경동맥 앞쪽으로 이쪽으로 그렇게 네. 그 분비가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여름에 그 땀띠 난 것처럼 아하. 탁탁탁탁 쏘는 그런 이제 맛도 있고 아. 뭐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지요. 아무튼 뭐 정상적인 활동하기엔 좀 불편함을 늘 갖고 사는 거군요. 예. 근데 만져보면 이쪽이 아무래도 귀 앞쪽으로 이래 만져보면 여기가 좀 불룩합니다. 아. 이쪽이 이제 내분비 계통이 그러니까 누가 외견상 보더라도 좀 표시는 나겠고. 예, 그냥 턱 밑에 턱이 이제 두 개가 된다든가. 아이고. 이런 식. 그 다음에 이 밑쪽에 우리 여기 찬돌혈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위가 이 불룩하게 좀 올라온다든가. 네.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안구돌출입니다. 안구돌출. 예. 안구돌출하면 눈이 눈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와. 근데 마치 이제 그 복쟁이 눈처럼 그렇게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이래 되면은 그 정도 되면은 이미 그거를 방치한 상태에서 오래 경과된. 상당히 된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병원을 갔던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 질병이 되든 덜 예민합니다. 그래서 한참 진전되고 나면은 이제 부스럭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뭐 많은 질병 중에 뭐 바로 통증을 느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질병도 있는 반면에 이런 갑상선 같은 경우에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오는 병이겠네요. 그럼요. 어둠이 오듯이. 그러니까 서서서 덮쳐오거든요. 본인은 모르고 있는. 그럼요. 이게 한참 이제 건너뛰고 난 뒤에 그때서 이제 왜 눈이 침침하지? 그리고 눈을 만져보면 눈이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때보다 눈이 많이 튀어나왔다든지. 네. 이러면 안과 가보면은 또 안과 기준 자체도 또 요사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내압이 생겨져야 안압이 왔을 때에 이 안압이 있다든가. 그렇죠. 또 보통 그런 얘기가 그런 되거든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럼요. 네. 근데 병이란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 언덕에서 돌 떨어지듯이 떨어져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먼지 쌓이듯이 차츰차츰 이렇게 쌓여가지고 올라온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네. 어느 이제 잣대를 떡 쥐어놓고 거기 와야 병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참 너무 그걸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네. 근데 주로 이제 안압이 왔다는 것을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녹내장이라고도 말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녹내장을 수술도 하고 또 치료가 된다고 해서 하는데 글쎄요 그건 조금 뭐 선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결국 시력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이전에 갑상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갑상선 질병을 계속 그냥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오는 최악의 스토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던 활동 능력이 자꾸 떨어지겠죠. 생명하고는 직접 관계되는 위험은 없습니까? 뭐 직접이라는 말은 조금 애매한 표현이 됩니다만 네. 그것이 원인으로 되어 가지고 생명이 단축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죠. 아 그렇군요. 예. 뭐 예를 들면 우스운 얘기지만 이제 시력이 가버리면은 그 뭐 신봉사 물에 빠지는 한 가지죠.
그 시력도 완전 잃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럼 녹내장에는 그런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걸 보통 주위에서 치료를 한다라고 말하는데 아직 이걸 삭박하게 치료를 해낸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최선길 원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환자분이 만약에 이제 내방을 하셨을 경우에 원장님의 치료 그 접근 방식은 어떤 패턴으로 이거를 다스리시는 건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가 이걸 제일 처음 이제 개발한 것이 이제 약입니다. 약물요법. 약물요 치료. 약물요법으로 하는데 얘만 이제 된 사람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 정도로 계속해서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인 복용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그래야 약효도 계속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됨으로 해서 그것이 치료가 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만성제 병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게 소모성 질병이니까 소모성 질병이란 것 자체가 장기적이고 네. 또 장기적인 이제 만성이다 그 말이죠. 네. 또 그게 마치 물독에 금이 가서 물이 슬슬 새 내려가듯이 그런 물을 자꾸 부어야 되잖아요 독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니까 힘을 못 쓰게 되잖아요. 네. 이래서 힘을 쓰기 위해서는 자꾸 부어줘야 되고 이제 약을 쓰게 되면은 물을 붓는 식의 형식을 취하지만은 사실은 그 틈새에도 막는 거거든요. 네. 서서히 막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질병이 더 발전하지 않게끔 그렇죠. 지연하는 방법도 있고. 예. 네. 하지만 원인적인 치료는 분명히 도달하겠군요. 그럼요. 네. 이래서 이제 그 약물요법으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좀 장기적이죠. 그다음 첫 번째가 약물 치료 방법이고. 예, 네. 그걸 제일 먼저 제가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늦고 네. 그래서 이제 침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 지금 한 20여 년 전에 요걸 침을 개발해 가지고 치료를 하다가 이 안구 돌출이 그때는 한 1년에서 1년 한 반 정도 걸렸습니다. 침으로 접근했을 경우에. 그럼요. 네. 이제 안압이 떨어지는 거 정상 네. 안압으로 네.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시력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러다가 요 근래에 와가지고 제가 좀 더 연구를 했습니다. 해서 거의 한 배 정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이면은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치료를 단축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침 치료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 침으로 했을 경우엔 아까 그 안구 같은 돌출 네. 녹내장 같은 치료할 경우에는 침을 넣는 부위는 어디에다 넣는 거예요? 주로 눈 동자를 아이고. 피해서 눈 주위에 이제 눈 안으로 놓습니다. 안구 주위를 놓습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좀 공포감도 있을 거고 아프지 않을까요? 뭐 아프기는 가장 예민한 부위 중에 하나니까 네. 아픈 감각은 조금 빨리 느낄 게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감이 있기 마련인데 한 번 정도 시술을 받고 나면은 그 공포감에서는 그 해방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술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도의 그 치료 기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다른 부위도 아니고 눈동자. 약간 잘못하면 이제 동자를 상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들을 제가 그 후학들한테 가르치기는 많이 하는데 네. 그를 옳게 마음 놓고 치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겠군요. 아마 그 치료술 중에 가장 어려운 치료술의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녹내장을 갖고 이 갑상선 원인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고 녹내장 증상까지 있었던 그 최악의 환자분들이 지금 원장님의 그 시술 방식, 약물 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을 같이 했을 경우에 오는 그 효과, 네. 낫는 어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후면 회복이 되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습니다. 정상 회복을 하고 우리가 판단하면 그렇죠. 되나요? 근데 이제 좀 젊거나 네, 또 몸이 건장한 사람 네.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치료 효과가 좀 빠르고 좀 젊은 분들은 예. 네.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면 한 60, 70일에 이제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느리죠. 이제 그 늦는다는 것은 치료 효과도 늦다는 거. 그게 좀 섭습니다. 그 결국은 녹내장 안구 돌출 자체의 원인이 아까 우리가 갑상선으로 인한 결과 부분인데 결국 아웃풋 결과 부분도 치료가 되고 실제 원인을 줬던 갑상선 질병조차도 원인 치료도 같이 겸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안에 갑상선에 대한 근원적인 뿌리까지 다 없애고 결과 부분까지 다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이제 여자분들한테는 이게 네.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이 이제 떨어져 버리고 힘이 없으니까 그 임신이 돼도 자꾸 유산이 돼 버리죠. 갑상선 있어도 임신 유산 힘듭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또 출산을 해놓으면 걔가 또 갑상선 또 가져오고 나오고 네. 그 유전적으로 가져나오고 이러는 거로 봐서 치료를 해서 이제 임신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최선길 한의원에는 직접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선길 한의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다뤘던 주제는요, 그 난치병 병명 중에 하나죠.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오늘은 또 더 이상 다룰 수 없음을 좀 안타까운데, 자 원장님 오늘은 그 갑상선은 이 정도로 다루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좀 유용한 정보와 좀 알기 쉬운 의학 정보 갖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전하셨던 주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예, 1554. 1554. 예, 사가. 예, 이 에비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코와 베니스 사이에 사가선상에 있습니다. 예. 네, 새로 이전한 그 최한의원 되게 넓고요, 되게 깨끗하고 되게 잘 해놨습니다. 우리 새로운 환자분들 이곳에 오시는데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새로 나왔으니까 일로 연락 주시면은 우리 최선길 원장님을 만나뵐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오늘 또 얘기 나눴던 갑상선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약물 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하고 계시는 최선길 원장님이 항상 대기하고 계시니까 부담 없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여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한국전통 치매본가 최한의원, 중풍, 갑상선, 당뇨, 요통, 변비통, 심장병, 안면마비, 부인병, 소화병 등 다른 진료기관에서 효과를 못 보신 분, 난치병, 불치병으로 치료를 포기하신 분, 병명을 모르고 몸이 늘 아프신 분, 50년 이상 한의학에 몸담아온 최선길 한의학 박사가 성심성의를 다해 진료해드립니다.